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장면이 있죠. 바로 이 페르민 로페즈가 김민재 선수를 밀어버리고 공을 받는 요 장면. 이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결정적인 실점, 그리고 이제 뭔가 분위기가 기울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일조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페르민 로페즈가 말을 꺼내기도 했고, 스페인 매체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정말 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특집 기사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 장면을 못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롱볼이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바르셀로나 한지 플릭의 이제 바르셀로나는 요즘에 굉장히 다이렉트한 어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방으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찔러주는 공들이 되게 많고, 이미 이제 이거를 받기 위해서 공격수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와 경합을 했던 페르민 로페즈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가 떴는데 살짝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화면에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공중에 있을 때 사실은 미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같이 떠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파울이 안 부러져서 굉장히 그 현지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쨌건 그 뒤에 장면으로 이어졌고, 그러니까 노이어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둘 다 이 페르민 로페즈를 잡으러 왔지만, 이 공이 살짝 옆으로 가면서 레반도프스키에게 전달되었고, 이거를 뭐 골로 못 연결시킬 공격수가 아니죠. 월드 클래스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공을 마무리하면서 그야말로 그 비수 같은 이 바이에른 뮌헨을 작살내는 결승골을 여기서 이제 꽂아 넣게 됩니다. 이 골이 결국에는 이제 승패를 결정하는 골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밀린 거, 특히 이제 뒤에서 이렇게 쓱 밀어가지고 이 공을 받아낸 페르민 로페즈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럴 거면은 UEFA에서 뭐하러 VAR을 쓰냐, 이거 김민재 선수도 이제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매체에서도 이 VAR 뭐하러 쓰는 건가라는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스페인 팀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독일 팀인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매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거 VAR 좀 문제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이 스페인 매체 마르카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페르민 로페즈가 득점 어시스트를 했는데 그 앞에 VAR을 주장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요청을 무시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OK 디아리오에서는 페르민 로페즈는 김민재에게 파울을 범했다고 그냥 이야기를 그냥 못 박았습니다. 페르민 로페즈는 김민재가 공중에 있을 때 살짝 밀어가지고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심판은 이 선수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VAR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민 로페즈 스스로는 김민재가 너무 크니까 사실 뭐 던져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슬쩍 민 건데 위치를 잡기 위해서 본인은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공을 뒤로 흘려보냈고 나는 볼을 잡아가지고 이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을 도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간사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열받는 일이고, 사실 김민재 선수가 실점한 것이 너무 아쉽지만 이 한 골로 진 게 아니라 그 뒤에 바르셀로나는 두 골을 더 꽂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야, 바르셀로나 진짜 강하다. 이 아슬레틱에서는 바르셀로나 and 한지 플릭 signal the start of a brave new era. 새로운 이 바르셀로나의 용감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르셀로나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바르셀로나가 예전에 뮌헨한테 대패를 한 적이 있죠. 굉장히 큰 패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8대2로 졌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 이때 이제 이 바르셀로나가 무려 8골을 홈에서 얻어맞으면서 역사적인 대패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한시 플릭 감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사실 이제 절반을 갚아줬다. 8대2였으니까 4대1로 갚았으면 한 절반 정도 갚은 거죠. 이 정도의 이 안갚음에 성공한 이 감독 역시 한시 플릭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이 한시 플릭의 바르셀로나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가 이 뮌헨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거의 뭐 604 쉐입이었다. 그러니까 6명의 수비수를 두고 그리고 4명의 공격수를 둔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바이에른 뮌헨의 4명의 공격수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2명의 피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할 때 이 두 명의 선수, 바르셀로나의 이 두 명의 선수는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포지션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러한 좀 전술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19초 때,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공을 잡고 노이어가 이제 공을 차려고 할 때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라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예전에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할 때 그때 보여준 그 높은 수비 라인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벌써 세 명의 선수에게 이제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공을 줄 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죠? 여기에 이제 한 명 비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멀리 차죠. 근데 이 멀리 찬 공이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가져오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원을 거쳐서 다시 앞으로 왔을 때 이때 이제 페르민 로페즈가 앞에 있는 하피냐에게 공을 연결을 하면서 그대로 이제 골로 이어지게 되는 장면이 터집니다. 이거는 이제 하피냐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지가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의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다이렉트하다는 겁니다. 아주 직진성이 강하고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횡패스나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찔러져 버리는 그런 패스들이 많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공수의 간격이 어마무시하게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피냐거든요. 이게 하피냐인데 한때는 센터백 같이 포지션이 있다가 바로 다음 순간 이게 4초 뒤입니다. 이 공이 다시 바르셀로나의 소유가 되니까 바로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공수 간격이 어마무시하게 좁은 게 또 바르셀로나의 특징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론을 살펴보면은 이번 경기에 이제 스페인 선수가 아닌 사람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측에서는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줄쿤데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이제 스페인 선수가 아니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이제 스페인 선수들인데, 흥미로운 점은 플릭 감독은 스페니쉬를 못한다, 스페인어를 못하는 감독입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영어로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인터뷰에서는 1군의 몇몇 선수들은 실제로 이 말을 다 못 알아듣는데요. They don't fully understand.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이죠. 그러니까 플릭 감독이 지금 뭐 지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 들어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쩌면은 이 랭귀지 베리어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장벽은 큰 이슈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플릭이 이미 어떤 전술을 쓰는지, 그리고 선수들이 이 플릭 감독의 이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얼마나 젊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우 쿠바시 이쪽 이제 센터백이죠. 17살. 마크 카사도 홀딩 미드필더 21살, 페르민 로페즈 선수 21살, 페드리 가비 같은 선수들도 21살, 20살. 이 야말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죠. 17살. 진짜 어마무시한 재능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이제 라마시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유스를 통해서 이제 자라난 선수들인 거죠. 카사도, 페드리, 로페즈, 야말, 여기 있는 선수들 전부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고, 이 골키퍼는 완전 초짜에 가까운 그런 선수를 세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골키퍼 거의 뭐 초보자 같은 그런 그 선수인데 골대에 세워놓고, 그리고 하피냐가 경기 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를 할 때 We knew that the further away from our goal we could be the better for us. 더 골대에서 멀리 있을수록, 우리 골대에서 멀리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르셀로나가 이렇게까지 수비 라인을 앞으로 당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뒤쪽에 가서 정상적으로 수비를 하는 식으로 버티는 것보다 이렇게 빠른 발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리커버를 하고 다시 공격을 하는 게 바르셀로나에게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다이렉트한 어택으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굉장히 그 직선적인 공격들, 김민재 선수가 당한 장면도 비슷하죠. 이 정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찔러주는 공들, 사실상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 많이 시도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인데, 김민재 선수도 꽤 놀랐을 겁니다. 나를 상대로 공중볼 경합을, 실제로 공중볼 경합 수치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이날 4개 중에 4개 성공 이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뭐냐? 이 장면은 이제 그 공중볼 경합으로 안 쳐진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한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결국 화끈하게 통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중에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95개의 팀보다 옵사이드를 훨씬 더 많이 잡아내는 그런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루 패스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 재밌는 점은 그 바르셀로나보다 스루 패스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팀이 바이에른 뮌헨인데 그런데 이 팀을 상대로도 높은 라인을 올려가지고 승부수를 걸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바르셀로나가 많이 만들어내면서 4대1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김민재 선수의 수비 장면에 뭐 VAR 논란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만 전술적으로는 결국에는 둘 다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두 감독 한지 플릭 감독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벤슨 콤파니 감독도 굉장히 높은 라인을 유지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골까지 만들어내는가 이 과정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졌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으로 결국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이러한 어떤 전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에 대한 어떤 조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높은 라인을 유지하다가 졌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포 감독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다 지금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가고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도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여하튼 여러분들은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를 날려보낸 이 장면들 지금 이제 스페인 매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고 흥미로운 외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